네, 이 그린 주변까지 잘 왔는데 어프로치가 굉장히 어렵고 무서워서 또 거리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그린 주변에서 어프로치를 잘할 수 있는 거리 조절을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그 그린 주변이나 이 어프로치에서 거리 조절할 때요. 많은 분들은 그냥 이 백스윙의 크기 조절 이것만 잘하면 이 정도 들어서 치면은 가겠지라고 치고 보통 연장에서 30m 정도의 그런 거리 조절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코스에 가면 어떻죠? 보통 뭐 7m, 8m, 맞아요. 12m, 막 정말 1m 단위로 끊어서 쳐도 그게 굉장히 좀 컨트롤이 잘 안 되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때 그린 주변에 있는데 이거 좀 마치 퍼터로 하고 싶고 네, 맞아요. 좀 어프로치 잡기가 네. 무서워요. 굉장히 뒷땅이나 타핑 때문에 스트레스 많고 정말 그 입스까지 가는 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기존과는 다른 방법으로 한번 조절을 해보고 어프로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프로들은요, 이 어프로치 조절할 때 이 백스윙 크기로도 조절을 하지만 일단은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임팩트 때 힘 조절이겠죠. 세게 치느냐, 부드럽게 치느냐, 그리고 또 탄도를 높게 띄우느냐, 또 낮게 가느냐. 그리고 또 임팩트 했을 때 백스핀을 넣느냐 또 사이드 스핀을 넣느냐 이런 방법으로 거리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정말 예민한 감이 필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백스윙만 갖고 왔는데 이거는 조금은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왜 어프로치가 조금 짧은데 어려운지 좀 설명해 드리면요. 일단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뭐죠? 볼을 오른발 쪽에 놔라. 네, 네. 굉장히 오른발 쪽에 놓고 뒷땅이나 타핑을 좀 피하기 위해서 체중을 왼쪽으로 놔라. 그렇죠? 자, 그다음에 샤프트도 약간 왼쪽으로 밀고 여기서 아우트 인으로 내려가면서 찍어 쳐라. 이런 식의 레슨을 굉장히 많이 듣죠. 그리고 저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실 이러한 방법 그 볼을 오른쪽에 놓고 왼쪽에 체중을 놓은 상태에서 치게 되면요. 또 이렇게 아웃에서는 찍어 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임팩트 할 때 이 가운데 스윗 스팟에서 약간 안쪽에 많이 맞게 돼요. 이 안쪽에.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죠? 이 토우 쪽은 상당히 굉장히 많이 넓은 부분인데 중앙보다 조금 더 안쪽에 맞으면 힐에 맞아 생크가 날 수도 있고 안쪽에 비교적 좁은 공간에 계속 맞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프로치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 선수들은 임팩트 할 때 가운데보다는 약간 앞쪽에도 많이 맞고 약간 깎아치는 느낌이라고 해서 스윙을 할 때 아웃에서 인으로 어프로치는 깎아쳐라. 무조건 샷하고 틀리기 깎아치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방법, 어프로치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요. 그 방법을 빼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쳐볼게요. 어떤 네. 방법일까요? 자, 보통 어프로치 할 때 체중을 어디에 많이 놓으라고 하죠? 왼쪽으로. 왼다리요. 그렇죠. 네. 왼발 쪽으로 많이 놓으라고 하는데 프로 선수들도 왼쪽으로 놓긴 하지만 이렇게 과도하게 놓게 되면 이건 굴릴 때 많이 이런 방법을 써요. 그래서 체중을 5대 5로 똑같이 놓습니다. 그리고 볼 포지션을 너무 오른쪽에 놓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 놓는데 지금 배우는 어프로치는 피치 앤 런, 자연스럽게 떠서 굴러가는 기본적인 어프로치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쓰고 자, 발을 똑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왼발을 살짝 뒤로 빼놓는데요. 여기서 왼발을 오픈시켜라라고 하면 정말 이렇게 오픈을 시키는 분들이 있으세요. 자, 이렇게 되면 제 오른발이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오른발 뒤쪽에 놓는 방법이 되고 이 방법으로 제가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왼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왼발을 많이 열기보다는 이렇게 똑바로 서서 왼발만 살짝 뒤로 빼놓는 이런 자세가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왼발을 뒤로 빼놨기 때문에 어깨도 우리가 목표에 비해서 오픈을 시키는 거죠. 목표의 오픈이면은 왼쪽 어깨 약간 이렇게 왼쪽을 향하는 방법인데 많은 분들이 오픈 쓰세요라고 하면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반대로 쓰시는 분도 계세요. 자, 그래서 목표에 비해서 왼쪽 어깨가 살짝 열려 있는 아주 과도하게 열릴 필요는 없고요. 똑바로 섰다라고 하면 발을 뺀과 동시에 살짝 왼쪽 어깨가 열리겠죠. 이 방법으로 어드레스를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짧은 거리에서 조금 실수가 나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가운데보다는 약간 토우 쪽, 중앙보다 약간 토우 쪽으로 클럽을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놓고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오픈을 섰기 때문에 백스윙이 어떤 방향으로 가죠? 당연히 인사이드보다는 아웃사이드로 자연스럽게 들릴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이 프로들이 정말 실제로 어프로치를 할 때 이렇게 칠까요? 정말 아웃에서 인. 예.
그렇게 안 치는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실제로는 저희도 레슨을 할 때 어프로치는 몸을 열고 약간 아웃에서 인으로 깎아치는 겁니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러한 프로들의 방법을 잘 습득을 못 하세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가운데다 놓고 몸을 연 상태죠. 그리고 아웃에서 인 치다 보면요. 당연히 깎여 맞는 느낌보다는 엎어치는 습관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말 깎으라고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깎으다 보면 이렇게 생크가 나는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프로들의 방법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무조건 아웃인이 아니라 몸을 살짝 열어놓은 상태에서 토 쪽에다가 볼을 놓은 상태 그리고 여기서 아웃인이 아니라 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대로 스윙을 해도 아웃 인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아웃 인으로 치라고 하니까 너무 리딩 엣지로 찍어 치는 샷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 짧은 걸 할 때 뒷땅이 치거나 잘못 쳤을 때는 탁 걸리면서 본인 스스로 놀라는 그런 어프로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프로들이 이야기하는 아웃인을 인위적으로 하지 마시고 몸을 그대로 쓴 상태에서 오히려 그대로 들어서 인에서 아웃으로 약간 밀어치듯이 어프로치를 해도 충분히 프로들이 원하는 그런 어프로치가 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아웃인으로 쳐야지 무조건 어프로치는 샷은 인투인이지만 어프로치는 아웃인이야 해서 엎어치거나 깎아치려고 하는 동작을 하시면 안 돼요. 왜? 프로들은 이미 오픈을 섰고 그냥 자연스럽게 쳐도 임팩트를 했을 때 맞을 때 깎이는 느낌이 드는 거지 이거를 일부러 깎아치려고 하는 방법을 많이 쓰진 않거든요. 볼을 굉장히 높게 띄우려고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느낌이 약간 깎이는 느낌이지 실제로 그거를 너무 깎아치려고 하면 잘못하면 더 큰 실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서 너무 아웃인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백스윙을 그대로 들어서 오히려 인 아웃으로 쳐도 자연스러운 스윙이 된다는 거를 꼭 알고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게 이제 10m를 보낼 거예요. 10m 이내를 보내는 스윙을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스윙을 했을 때 백스윙을 보통은 4가지 동작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무릎까지 가는 손의 위치. 제가 정면에서 봤을 때 테이크백을 했을 때 손이 무릎까지 와 있죠. 이 위치를 눈 감고도 자고 일어나서도 했을 때 딱 이 위치에 올 수 있는 그런 느낌을 계속 갖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는 이제 하프 스윙. 하프 스윙이라고 하면은 보통 풀 스윙이 여기면 한 이 정도가 되지만 보통 허리 정도에 오면은 하프 스윙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연습 스윙을 해서 10번을 해서 내가 하프 스윙이라는 위치가 항상 딱 그 위치에 와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4분의 3 스윙은 풀 스윙보다 조금 덜 가고 또 풀 스윙은 여기까지 가겠죠. 그래서 이 4가지 단계를 일단은 이해를 하시고 본인이 어떤 위치에 딱 갖다 놓는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프 스윙, 샌드 웨지로 56도 웨지나 58도 웨지로 하프 정도 들면 50에서 60m가 나간다는 걸 알고 있고 보통 무릎 정도까지만 온다고 하면 30m 이내에서의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10m를 칠 때는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립을 내려 잡으셔야 돼요. 아주 짧게 잡으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짧은 거리를 보내는데 드라이버처럼 이렇게 넓게 서고 끝을 잡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는 멀리 치기 위한 자세를 이렇게 취하는 거죠. 그래서 짧게 치기 위해서는 드라이버도 정확도를 위해서는 채를 짧게 잡고 스탠스를 줄이잖아요. 그렇듯이 아주 짧은 거리를 할 때는 거의 양발을 모아둔 상태 그리고 그립을 잡을 때는 그립에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가장 얇은 부분에 그립을 이렇게 딱 잡게 되면 손을 굉장히 컨트롤하기 좋은 그런 감각이 생깁니다. 보통 이렇게 두꺼운 데를 잡고 위를 잡게 되면요. 손 컨트롤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굉장히 그 샤프트처럼 얇은 곳을 이렇게 잡게 되면 손을 컨트롤하기 좋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곳을 잡고요. 자, 그 다음에 볼 위치는 중앙이나 약간 오른쪽이 좋고 여기서 아까 그 무릎의 위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무릎의 위치. 자, 아까 같이 이렇게 넓게 섰을 때는 무릎의 위치만 하면 이만큼까지 왔을 거예요. 네. 자, 근데 지금은 스탠스를 줄였기 때문에 내가 무릎 위치인데 사실 요만큼 들기는 굉장히 어렵고 무릎 정도 든다라고 하면 아마 이 정도까진 갈 거예요. 네. 자, 저는 무릎까지 들어볼게요. 무릎 땅. 네. 지금 이렇게 쳤는데 어디까지 갔죠? 무릎을 더 지나가지 않았나요? 네. 딱 9.9m에
같네요. 네. 아마 그 백스윙을 했을 때 저는 무릎이라고 했지만 어차피 스탠스를 굉장히 좁게 섰기 때문에 내가 한 이 정도라는 느낌보다는 무릎이라고 내가 기준점을 해놓으면 무릎을 조금 더 지나가도 이 정도가 한 10m를 갈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프로들이 쳤을 때 어프로치를 보면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게 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어프로치를 할 때는 굉장히 소프트하게 쳐야 되고 아주 살살 쳐야 되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일단 거리감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은 스탠스를 쫓고 내려잡은 다음에 무릎 정도만 들고 여기서 강하게 치는 거예요. 예. 아. 이렇게 강하게 치면 거의 10m 정도의 거리가 나오거든요. 네. 자, 보세요. 다시 무릎 정도 들고 땅. 예. 그렇죠? 거의 캐리가 10m에 가깝게 떨어지죠. 네. 계속 일관되게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이 연습을 왜 해야 하냐면요. 대부분 아는 아마추어들이 어프로치는 부드럽게 짧은 거는 이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 많이 갈 것 같은 두려움. 네, 정말 이렇게 치면 정말 세게 가고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크게 들어서 살살 치다가 오히려 뒷땅 타핑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치게 되면 손목을 굉장히 많이 써요. 프로들이 짧은 거리 할 때 어떤 느낌으로 하라고 그러죠? 보통 칠 때 손목을 많이 쓰지 말라고 하죠. 근데 네. 이거를 손목을 쓰지 말라고 하면 정말 이렇게 뻣뻣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더 실수가 나와요. 근데 이것은 손목을 아예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짧게 들죠. 짧게 들어서 강하게 치려고 하면 손목을 많이 쓰지 않고 손목이 돌아가는 이런 손장난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거리 할 때는 자기의 무릎 정도까지만 든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요. 무릎까지 들 때는요. 스윙 구간이 어떻죠? 굉장히 짧죠. 네. 짧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 빨리 치려고 하면 컨트롤이 굉장히 하기 힘듭니다. 여기서 또 코스 나가서 멘탈이 굉장히 들어가는데 연습 때는 다 잘 되시잖아요. 그래서 짧은 거리 코스에서는 연습을 할 때 내 머릿속에 넣는 거예요. 항상 짧은 그 아크기 때문에 백스윙은 천천히 가속. 예. 지금도 뒷땅이 나오지만 그래도 컨트롤이 굉장히 비슷하게 잘 되고 있죠. 그래서 짧은 거리 할 때는 짧게 보폭을 줄이고 내려잡고 백스윙을 드릴 때는 아주 천천히 절대 빨리 가면 안 됩니다. 빨리 가면 실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구간이 짧기 때문에 더 천천히 들어서 확실히 쳐주면 굉장히 그 10m 이내의 거리가 컨트롤이 잘 돼요. 네. 자, 근데 이거보다 더 짧게 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백스윙을 천천히 들지만 내려오는 것도 확실히 치지만 더 천천히 들어오게 되면요. 거리가 더 짧게 나가요. 그래서 이 힘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힘을 너무 느슨하게 잡고 스윙을 크게 해서 감속을 시키려고 하지 말고 견고하게 잡아야 임팩트 때 뒷땅이나 탑핑이 나와도 흔들리질 않죠. 그래서 짧게 들어서 확실하게 임팩트를 하면 오히려 손목이 더 안 써지죠. 제가 꽉 잡고 확실하게 치면 괜찮지만 크게 잡아서 부드럽게 치려다 보면 자꾸 이렇게 손이 들어가서 실수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20m 정도를 친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치겠죠? 백스윙 크기가 조금 더 커지나요? 그렇죠. 백스윙 크기가 커지는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10m 칠 때보다는 보폭을 조금 더 넓게 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굉장히 낮게 낮춰 잡았다면 지금은 조금 더 위로 올려 잡습니다. 왜? 더 멀리 보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같이 이렇게 짧게 잡아갖고 20m를 크게 들어서 땅 쳐도 되겠지만 이거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되면 컨트롤이 프로들은 잘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m를 칠 때보다는 조금 더 위를 잡고 스탠스를 조금 더 넓게 쓰죠. 자, 넓게 서서 여기서 스탠스가 넓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크게 올 필요는 없고 무릎을 조금 더 지나가는 어프로치가 되는데 자, 보세요. 아까는 거의 10m는 짧은 구간이기 때문에 손목을 쓰면은 굉장히 더 실수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손목을 쓰지 않았지만 20m는 조금 가면서 끝에서 약간 손목을 살짝 부드럽게 써주는 거예요. 프로들 같은 경우에는 띄우기 위해서 손목을 더 많이 꺾기도 하지만 보통 그 거리 조절을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대로 와서 끝에서 살짝 힘을 조금 코킹을 살짝 해서 쳐준다는 느낌. 네. 이런 느낌으로 샷을 하게 되면 20m가 충분히 갑니다. 10m보다는 훨씬 더 큰 15m에서 20m까지 갈 수 있는 어프로치가 되죠.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무릎보다 조금 더 가지만 여기서 손을 조금
자연스럽게 관절이 움직인다는 느낌, 어떤 게 코킹을 억지로 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대로 가면서 끝에서 살짝 코킹을 관절이 살짝 움직여준다. 그리고 여기서 칠 때 그대로 가속이 되는데 여기서 더 깎을 수도 있고 치면서 로테이션에서 런을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일반 피치샷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서 그대로 유지하는 느낌. 예, 이런 느낌으로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 20m가 굉장히 좀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그 많은 분들이 조금 그 어떠한 느낌이냐, 약간 또 깎아쳐야 되냐 그랬는데 지금 제가 치면서 절대 깎으려고 생각을 하질 않고 있거든요. 실제로 코스에 가도 아우트 인, 약간 좀 이렇게 찍어 쳐야지, 더 눌러 쳐야지. 물론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라이가 안 좋을 때. 하지만 일반 피치샷을 할 때 그런 느낌을 전혀 갖고 있질 않죠.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오픈은 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30m 같은 경우도 이제 또 스탠스가 넓어지죠. 자, 그리고 무릎을 지나서 하프 스윙보다는 그 중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프 스윙이 이 정도면 무릎과 하프 스윙의 중간 이 정도를 들고 그대로 치는데 여기서는 어떤 느낌이 좋으냐면요. 아까 그 10m, 20m는 할 때 제가 몸 쓰는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안 했잖아요. 주로 손이 많이 써지는데 이 30m에서는 조금 더 스탠스를 넓게 쓰고 약간 그 무릎과 자신의 그 하프 스윙 위치에서 여기서 몸통을 써서 조금 더 쳐준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컨트롤이 좋습니다. 여기서 그 이 레슨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이론을 알고 있는데 대부분 생각을 안 하고 필드에 나가서 또 낭패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면 여기서는 이렇게 되지만 나가서는 어떤 느낌이죠? 예. 공만 맞춰야지, 뒷땅 치지 말아야지, 그렇죠. 탑핑 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굉장히 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이런 쇼게임이나 코스 나가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치지 말아야지라는 거는 오히려 더 경직되고 불편함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뒷땅이나 타핑을 치지만 내가 항상 할 것보다 내가 확실하게 절대 백스윙이 빨라지지 않고 여기서 감속되지 않고 나는 내 스윙을 할 거야라는 것을 꼭 머릿속에 넣고 플레이를 하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뒷땅 치지 말자, 타핑 치지 말자 이가 아니라 나는 뒷땅이나 타핑 칠 수 있어. 하지만 백스윙을 저 부드럽게 가서 확실하게 나는 볼을 칠 거야라는 생각을 하고 치셔야만 실수가 안 나오세요. 자,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뭐냐? 스탠스를 줄이고 그립을 좀 내려잡으면서 짧은 거리수로 컨트롤해야 되고 자신의 무릎과 허리의 그 백스윙의 위치를 알고 있어야 되고 구간이 짧기 때문에 절대 빨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백스윙을 여유롭게 그리고 가속을 시켜서 확실하게 칠 수 있는 그런 어프로치를 하신다면 지금까지 조금 항상 왔다 갔다 하고 일정하지 않은 그런 어프로치의 거리 감각을 만들 수 있는데요. 저도 요즘 연습을 하지만 하루에 1시간 연습하면요. 연습을 한 것 같지가 않아요. 한 두세 시간 정도 해야 어느 정도 스윙이 조금 나한테 익혀진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연습량이 사실 매일 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프로치를 그냥 몸풀듯이 하지 말고 긴장감을 놓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연습하시면 훨씬 더 거리 조절을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자, 어프로치 정말 10m 이내에서도 자신감 갖고 오늘의 배운 것들 잘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LS 최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그린 주위에 딱딱하거나 거의 맨 땅인 경우가 있는데 뒷땅으로 치면 튕겨서 옆구리를 치고 뒷땅 방지를 하려다 보면 탑핑을 치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하셨는데요. 네. 네, 맞아요. 송경수 프로 이렇게 그린 주위에 딱딱하거나 거의 맨 땅인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네. 사실 그 고경민 프로 네, 어프로치 거리감이나 이럴 때 어떤 생각해요? 뭘로 컨트롤해요? 거리감이요. 네. 사실 예전에 처음 배웠을 때는 프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제 스윙 크기나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쳤는데 최근에는 사실 거의 네. 감으로 그렇죠. 치는 게 많은 것 네. 같기는 해요. 네. 크게 생각을 많이 하지가 않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네. 칠 때 임팩트 때 어떻게 좀 깎아치느냐, 더 백스핀을 넣느냐, 볼을 좀 살짝 띄우느냐. 사실 이런 걸로 프로들은 더 많이 컨트롤 하잖아요. 그게 정말 그 감이거든요. 감인데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좋은 감이잖아요. 프로들은 이런 좋은 감을 갖고 있는데 아마추어 분들은 그 감이 아예 없어요. 근데 어떤 감만 있죠? 불안감만 갖고 있잖아요. 네. 불안감 때문에 이게 정말 안 돼요. 네. 정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어프로치 하라고 해도 코스 나가서 이렇게 한 팔로 쳐도 컨트롤이 될 정도로 이런 자신감이 있으면 되는데 이게 먼저 그 딱딱하다, 맨땅이다 이렇게 되면 벌써 불안한 거죠. 이거 뒷땅 칠 것 같아? 탑핑 칠 것 같아. 굉장히 예견을 하고 있잖아요. 본인 스스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는데 미리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템포가 빨라지고 몸이 일어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프로치 할 때 프로들이 몸 쓰라고 하면 아마추어 분들은 자꾸 이렇게 하체를 막 이렇게 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체를 많이 쓰게 되면 어떤 방법이 되냐면요. 어프로치 할 때는 이렇게 가까이 쓰게 되잖아요. 볼을 쓸 때 드라이버처럼 멀리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인으로 들어온 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컨트롤이 되는데 어프로치는 이렇게 가까이 쓰게 되죠. 그리고 스윙을 할 때 무릎을 막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옆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백스윙을 들어서 내려올 때 이런 공간이 있어서 여기서 쳐야 되는데 하체가 막 이렇게 움직이면 공간이 없죠. 네. 당연히 없습니다. 굉장히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무릎을 많이 쓰시는 분들 또 생크가 많이 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반대로 쓰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그럼 완전 크로스죠. 어프로치를 크로스로 서라고 가리키는 프로들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막 이렇게 써도 충분히 공간이 생기죠. 그래서 이 하체를 쓰더라도 자연스럽게 내 클럽이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 맨땅이나 뒷땅이 자꾸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무조건 어렵다. 그러면 볼을 오른쪽에 놓으셔야 돼요. 무조건 오른쪽. 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상황이 이제 좋으면은 점점 이제 왼쪽에 놔요. 볼을 띄울 수 있고 스핀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왼쪽에 놓습니다. 근데 그냥 일반적이야 그러면 중앙에 놓고 조금 안 되겠는데 불안해 그러면 무조건 오른발로 놓습니다. 근데 정말 그 맨땅이다라고 하면요 어느 정도로 오른발을 놓냐면요 이 정도로까지 놔요. 발보다 오른쪽에. 네, 더 오른쪽에 있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돼 있죠. 왼쪽에 있죠. 자, 이건 뭐예요? 여기가 내가 스키하게 칠 수 있는 부분인데 오른쪽에 놓는다는 거는 미리 맞겠다는 거예요. 내려오다가 미리 맞추겠다. 이거는 뭐죠? 뒷땅은 안 나오지만 탑핑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뒷땅은 안 나오겠죠. 무조건. 네, 확률상 안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탑핑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탑핑이 나올 수 있으니까 무조건 더 내려가면서 눌러 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대부분은 배우실 때는 볼 오른쪽 놓고 체중 놓고 치세요라고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정말 순진하게 여러분들이 레슨을 받고 치시는 거고 필드에 나가서 정말 불안하다 그러면 이렇게 놓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탑핑이냐 뒷땅이냐. 둘 중 하나는 안 할 수 있는 방법. 네, 그러면 뒷땅은 안 나와야 돼. 탑핑을 치면 그래도 굴러는 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놓고선 여기서 더 눌러 때리는 이런 느낌을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눌러 친다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 오른손 엄지검지로 눌러 칠 수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클럽 페이스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왼손 등으로 더 누른다는 느낌으로 치게 되면 훨씬 더 그런 실수가 좀 없어집니다. 네. 네. 자, 계속